아니죠. 일요일에 제가 KBS 명견 말리를 보았거든요. 보신 분 계시죠? 굉장히 이 KBS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나와서 세상에 소설가가 이제 아파트를 사도 되니 팔아도 이런 시대. 그 전에는 또 영화 감독이 나와가지고 그러더니 이거 정말 옳은 게 아니에요. 올바른 분석이. 아파트를 사지 말라, 뭐 아파트를 살려다가 전부 다 노후 준비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옆에 뭐 교수라고 나와가지고도 그 사람도 돈을 100만 원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살려면 100만 원 모으려면 1억을 모으려면 10년이 걸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쵸? 근데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부동산은 1년 동안에 1, 2억이 얼마든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바보같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부동산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학문적인 유용성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강의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살 때 팔 때 살집인가 팔집인가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정말 지금 근데 지금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선생님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서 집을 산 사람도 많지만 판 사람도 함께 하시죠. 판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잘못 팔면 제가 볼 때 집을 또 안 사면 좋은데 또 꼭 사게 돼 있어요. 아니 정말 언제 살까요? 꼭지점에 사요. 다 같이 꼭지점에. 아마 2, 3년 후에 또 흥분을 해가지고 또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가 무주택자분들 집 없는 서민들 마음을 저도 좀 잘 알죠. 그래서 오늘 저의 얘기는 집은 감정에 의해서 내리면 더 내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은 선생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무주택자 집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집값이 안 오를 것이다 일본처럼 폭락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공감이 가요. 울림이. 동의하십니까? 그냥 내가 좀 무주택인데 집값이 좀 내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전문가가 꽤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름을 제가 다 아는데 선모방모 지금도 집값이 뭐 일시적으로 또 내릴 것이다. 물론 뭐가 오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그건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근데 아까 사이클 이론 경제학에서 한 번도 바퀴 틀리지 않은 선생님 그렇잖아요. 오르면 더 오른다 그러고 내리면 더 내린다 이게 쉽겠어요. 아니면 일정 기간 내렸을 때 사이클의 이론 어느 게 더 고수일까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네, 그렇죠. 주식도 오르는 걸 보고 더 오른다고 말하는 건 전문가 일반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리면 더 내린다고 말하는 말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은 노력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선생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주택분들은 냉철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문가가 내린다고 해요. 나하고 딱 맞아. 좀 이렇게 딱 맞아.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웃고만 넘어갈 일이 아닌 일이 있어요. 이건 제가 전문가 중에 한 사람. 그게 뭔 줄 압니까? 집값이 내린다고 말하는 전문가의 대부분은 유주택일까요? 무주택일까요? 질문 한번 더죠. 대부분이 무주택자입니다. 자기도 집이 없습니다. 자기도 집이 없고. 집을 가진 적도 없다니까. 그리고 집을 살 돈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마저도 이거는 거의 100%입니다. 아니,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을 수는 있어서 완전 100%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거의 100%입니다. 뭐라고요? 전문가도 사람이니까 나도 집이 없어. 집값이 좀 내렸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전문가의 외양을 빌어서 집값이 내린다고 가고 있고 어쩌면 이거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강남에 집도 없으면서 계속 강남 집값이 되게 멋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강남에 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얘기가 또 좀 오해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집도 사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했다. 이제 부동산 경기는 이제 장기적인 것은 길게는 모르겠어요. 다음 대통령에 달린 듯해요. 이제 오바마나 아베나 인도의 모디 총리처럼 소위 노미스라고 우리는 뭐 무슨 최경환 노미스니 처음에 박근혜 쏙 들어가 버렸죠. 언론이 안 씁니다. 이제 언론도 이제 그런 얘기를 쓸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론이 뭐 무조건 써달라고 써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은 좀 아쉬워요. 우리도 이제 경제 활력을 해야 될 텐데 하여튼 메리스 사태가
아직은 부동산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가을 이사철이 되기 전에는 해결이 이제 뭐 노력한다니까 좀 기대를 하고, 또 우리 뭐 의료 수준은 최고로 높다니까 그렇게 저도 예상을 해봅니다. 아까 지금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요. 핀텍 얘기를 한번 넘어갈게요. 제가 쌤 쭉 보시면 성남시, 용인시 이런 거 저도 지금 현재죠 지방자치발전위원도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 여의도 연구원에 또 하고 있고, 경기도 도시재정위원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재산과 관련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 제가 투심위원 또는 자산운용위원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저의 말에 책임을 집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까 팀장님이 소개했습니다만 조선일보에서 65세 이상 대상으로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이 조선닷컴을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영광스럽게도 어르신들은 저를 꼽았대요. 부동산의 1위가 아니고 이거 부동산 아닙니다. 이거 분야 없이 했는데, 그래서 왼편에 저 실물보다 잘 나온 사진이 표지 모델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믿어도 됩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 하도 요즘 의심이 많으니까요, 저랑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창조적 자산관리, 우리 핀텍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 한번 앞을 한번 보시죠. 선생님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엑기스만 할게요.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오늘 그런 면에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집값이 오르래 부동산이 뭐지 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뭐지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부동산이란, 특히 주택, 오늘 아파트에 좀 초점을 둘게요. 시간 관계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따라 하시죠. 학습효과 때문에 함께 하시죠. 우리끼리인데,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도 사실은 땅 위에 높은 용적률로 건축물을 지은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우리는 공중에 붕 떠서 살아요. 1층 내에는 전부 다 이제 건물에 산다 이거죠. 이 부동산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구성되어 있으며 위치성을 지닌,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부동산은 다 같이 위치성. 이 위치성은 이게 입지와도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고, 영어로는 로케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LOCA, 어디 위치하다, LOCATION, 로케이션이란 말을 써요. 조금 전문가 용어도 좀 써야 됩니다. 이제 부동산을 제대로 알고 돈을 벌려면 이제는 대충 알아서 안 됩니다. 대충 알아.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지식 정보화 사회고, 오늘 우리 핀텍시 지방자치대학에서 저를 초청한 이유입니다. 대충 그냥 집값 오른다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하세요. 오른다고 뭐 이렇게 가면 이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학문도 그렇듯이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아는 것,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큰 것이죠. 전문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놀이나 흡수 교육 중에 제가 교수 말 중에 빠뜨린 게 있어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뭐라고? 그분에게. 그러면 진짜 전문가, 가짜 전문가, 옥석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랬더니 아까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가, 그 사람의 과거에 많은 실적을 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일반인을 위해서 충고를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 같이 하시죠. 내가 전문 지식을 쌓아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집이 없으니까 그냥 집값이 내린다로 꽂힌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여기에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저도 여기 팽택시가 주관하고 이러지 않으면 쉽게 오기도 어렵죠. 큰 돈을 솔직히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에서 주관하고 선생님들이 중요한 분들이니까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이런 거 있을 때는 강사 섭외도 굉장히 여기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또 이재원 평생교육사님도 그렇고 아무나 초빙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선생님, 모든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옥석을 구분하는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 말을 듣고 이게 옳고 그름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전문 지식, 다 같이 전문 지식, 이걸 쌓아라.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이 중요합니다. 시민 교육이. 내가 그냥 얘기를 듣고도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 그러면서 내가 돈까지 벌어야 돼,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하죠. 저는 무주택자 분들에게 무주택자 친구를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멀리 하라고 제가 조언을 해줘요. 이 말 무슨 얘기냐면, 같은 무주택자끼리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건 좋지만 재산 관계는, 다 같이 재산 관계는 서로 협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주택자하고 계속 투자나 이렇게 자산 관계를 협의하다 보면 계속 무주택자가 되거나 계속 무주택자가 돼요. 왜냐면 정보가 뻔하죠. 계속 이렇게 되고, 아니면 한 번 실행을 했는데 그게 끝물에 꼭지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돈을 벌 때는 돈 버는 사람을 배우는 게, 강남에 있는 사람, 제가 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강남에 살고 있지 않아요. 상계동에 사시는 분인데요. 자기가 67년생이라는 걸 계속 저한테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주머니는 운동을 하러 일부러, 집은 상계동이에요. 운동을 하러 대치동을 와요. 놀랍지 않아요? 네,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보 얻으려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저는 그래서 그 노력을, 오늘 여기 앞쪽에 이렇게 앉으신 분들 제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봅니다. 젊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학원에 우리가 자녀가 공부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도 앞쪽에 열심히 듣고, 이런 분들은 분명한 결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자의 말씀대로 문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애쓸 문, 다 같이 애쓸 문,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공자는 제자를 뽑을 때 두 가지를 봤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애쓰느냐, 이게 좋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바탕이 좋아야 된다. 이게 바탕질이죠. 사람은 뿌리가 있다. 이건 정말 제가 공자한테서 배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이 중요한 바탕을 지금 보겠습니다. 지식을. 그래서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려면 선생님 매우 중요하죠.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토지와 건물이 물리적, 자산적 특징이 매우 상이해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오늘 명심, 이거 알고 돌아가시면 오늘 1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는 영속성, 무한성의 특징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전쟁이 나도 토지는 그대로 존재해요. 시간이 흘러도. 반면에 건물은 함께 하시죠. 시간이 경과하면, 큰 소리,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되고, 마치 사람의 육신처럼 노후화되면 감가상각되고, 다 같이 감가상각.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전문 용어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감가상각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감가상각되면, 다 같이 감가상각되면 경제적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가치, 다 같이 경제적 잔존가치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감가상각되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면 가격이, 시장 가격이 하락해요. 다 같이 시장 가격이. 선생님 오늘 우리 중요한 원리를 지금 깨닫고 계세요. 마치 토지는 사람도 영육을 가졌잖아. 영혼과 육체를 가져 있는데, 토지는 마치 잘 변하지 않는 가치이고 영속성의 특징이 있는 걸 보면, 죽어도 영혼은 있다고 보는 게 종교의 영역이잖아요. 영혼은 살아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 비유하는 게 딱 맞지는 않지만 적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으면, 지구가 생긴 지 25만 년 된 거 아시죠? 어쨌든 얼마 있다가 지구가 멸망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땅은 존재한다는 거 동의하시죠? 예, 전쟁이 나도 건물은 없어져도 땅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반면에 건물은 아까 감가상각이 돼요. 다 같이 감가상각. 예컨대 지금 아파트가 40년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던 게 이제 30년이면, 함께 하시죠? 아는 내용이면 다 같이 30년 재건축이 가능하게 돼요. 수직 증축기 모델링은 15년이에요. 15년이에요. 이건 오늘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는 분은 이제 우리가 반복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30년이 지나면, 그 얘기는 아파트가 30년이 지나면 실제로 사람이 살고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는, 다 같이 경제적 가치는 제로라는 뜻입니다. 실제 장부에도 빵으로 나와요.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부의 자산, 마이너스 자산이 돼요. 건물은. 왜? 철거비가 들어가니까. 맨 땅이 나와요. 저 말 이해하시죠? 이건 다시 진짜 철거비가 꽤 들어가요. 차라리 그냥 빈 땅이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될 걸, 있는 걸 헐어야 되는 것은 이건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제로로 바뀌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아파트를 한번 매입하면 국토부의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몇 년 정도 보유할까요? 11.2년으로 나와요. 이따 보시게 돼요. 약 10년 돼요. 다 같이 10년. 근데 전월세는 3.5년마다 바뀌어요. 다 같이 3.5년. 뭘 할 수 있어요? 전월세를 살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주거가 불안하다니까. 다 같이 주거 불안. 3.5년마다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집이 없으니까 진짜 편하네.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그 KBS 그 명령 관리가 잘못된 게 아파트만 안 사면 굉장히 아파트만 안 사면 노후 걱정도 없어지게 되고 굳이 고생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나가요. 말도 아파트를 안 사면 자가주택이 아니면 그러면 누가 집을 줘요? 안 줘요. 그러면 뭐를 부담해야 돼요? 전월세. 다 같이 전월세.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는 장난이 아니에요. 집값이 거의 80%, 70-80%고 그 다음에 전세가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뭐를 줘야 돼? 월세. 다 같이 월세. 그러면 월세. 돈 중에서 자기 월급 좀 받은 거에서 연금 중에서 월세가 쭉쭉 나가는데 집이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3년마다 이사를 다니까 진짜 너무 편해요. 왜냐면 집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오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 아까 좀 놓쳤는데 뭐 이게 지금 나옵니다만 시간이 쭉쭉 가서 그래요. 우리가 목표를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목표를 가지고 가고 두 번째 전략. 다 같이 전략. 오늘 전략에 난 어떡하라고 걱정 마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뭐 스페인과 일본은. 그런데 비유를 해도 꼭 망한 나라를 왜 자꾸 비유를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예요. 요 앞쪽에 명견말리는 무슨 영화 감독이 나와가지고 다 망한 일본을 자꾸 비춰줘요. 일본 도쿄는 얼마나 번화하며 가격이 비싼지 아세요? 도쿄는 안 보여줘요. 어디를 보여줘요? 다 망한 쭈꾸바 신도시를 보여줘요. 20년 전에 지금 신도시를. 근데 선생님 오해가 있어요. 거기도 모르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일본의 신도시는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분당과 일산 신도시가 아니에요. 평촌. 우리의 신도시는 거의 도심과 16km 이내예요. 이거는 마른 신도시라도 딱 붙어 있다니까. 동의하세요? 강남과 분당은 딱 붙어가지고 뭘 멀리 떨어져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판교까지 들어서서 이거는 차로 그냥 한 5분만 가면 바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른 신도시인데 일본 신도시하고 다른. 참고로 일본의 쭈꾸바나 다나 신도시는 도쿄는 참고로 서울의 2배예요. 면적이. 인구는 1200만, 200만이 많아요.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도쿄가 서울하고 면적이 비슷한 줄 알아? 이거 정말 잘못하고 2배나 인구 밀도는 우리가 훨씬 높아요. 다 같이 인구 밀도. 그것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거기는 도쿄로부터 30분에서 50분 정도 떨어진 신간선을 타고 해요. 우리 같은 KTX를 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쯤 떨어진 신도시란 얘기예요. 제가 서울에 딱 붙어있는 위성도시가 아니라니까. 최소 천안에서 대전이라니까. 천안에서 대전 사이에 일본인들은 도쿄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거기에 집을 갖지 못하고 어디서 출퇴근을 매일 해요? 천안하고 대전에서 지금 출퇴근을 젊은이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신도시와 말만 신도시라고. 그래서 그 노인들이 천안에서 대전 살다가 노인들이 다시 불편하다면서 집값이 비싸서 밀려났다가 불편하다면서 문화나 이런 걸 그래서 다시 도쿄로 재진입해요. 이걸 도심회귀라고 그래요. 다 같이 도심회귀. 이 용어를 알아도 이거 영어를 저 말 좀 이해하시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기 갔더니 그냥 노인들만 반짝 있네. 그리고 그냥 여기에는 그냥 집만 몽땅 지었구만. 의료나 문화나 이런 시설이 전혀 없네. 근데 노인들 아무도 오질 않네. 자식들이 전부 다 도쿄에 살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디로 다시 왔다고요? 도쿄. 다 같이 도쿄로. 이게 도쿄의 그러니까 탈도심 현상에서 다시 도시로 집중되는 재도시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재도시화. 예전에 도시화 현상이 벌어졌다가
도시가 너무 쇠퇴됐다고 해서 다시 떠났다가 이제 다시 또 몰리는 이런 도시의 큰 이동이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노인들이 먹다마자 신도시 산다 다 망했거든. 집값도 지금 반값이 됐거든. 노인들도 지금 못 살겠다면 다 오거든. 우리도 지금 이런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 굉장히 우리하고는 상황이 분단과 일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딱 붙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절대 우리는 지금 뭐 신간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주 저렴한 전철로 다니잖아요. 그것도 한시 우리나라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57분에 다 같이 57분. 예,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다 들어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KBS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잘 모르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불필요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앞으로 5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한번 매입하면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봐야 돼요. 다 같이 10년 앞. 지금 정리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데 10년 후에도 내가 가진 아파트 혹은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오를 수 있느냐 안 그러느냐가 지금 관건이 돼요. 오늘 중요한 것. 이게 궁금한 것이죠. 예, 근데 오늘 답을 찾아가세요. 지금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이 강의가 유용한 것인지. 예, 메르스보다도 훨씬 가치 있어요. 지금 메르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하나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아파트 가격이 5년 10년에도 오르려면 질문을 또 여쭤봅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이거는 소크라테스식 삼파술이에요. 그리고 창의적 방법이에요. 소크라테스도 2000년 전입니다만 삼파술이라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걸 도와준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하는 왜 하버드인가 그런 책이라든지 교수들 얘기를 보면 증문즉답을 해요. 질문을 던지면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한다네요. 뇌에 스위치가 들어온다고도 하고 내가 활발해진대요. 집중하게 되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억하기 한마디로 학습효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학습효과. 그게 있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선생님 실력을 제가 테스트하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귀찮게 해가지고. 그래서 호응을 해주면 좋아요. 맞든 틀리든. 틀린 답을 했을 때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5년 10년 후에도 나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려면 선생님 땅값이 올라야 될까요? 건물값이 올라야 될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다 같이 땅값이 말을 바꾸면 토지 가격이 이렇게 돼요. 토지 가치 토지 가격 다 같이 토지 가격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부동산에 보이지 않는 근본가치 숨은 가치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무슨 가치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가 새 아파트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가치요. 10년 후에는 어차피 10년 새 아파트도 10년 후에는 중고 아파트로 바뀔 테니까 지금 젊은 사람도 1, 20년 후에는 나이 든 사람으로 바뀔 테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다 같이 법칙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포인트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올라야 돼. 한마디로 건물 가격이 올라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일은 절대로입니다. 다 같이 절대로. 그리고 100%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안 그래?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지금 아파트 새 아파트 갔거든. 진짜 살기 좋거든. 이렇게 살기 좋은데 5년 10년에는 얼마나 더 살기 좋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가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거에서 오는 효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환 가치는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내가 우리 주택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 네가 우리 동네에 안 살아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 10년째 살고 있거든. 근데 굉장히 살기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네가 우리 집을 봐서 그렇지 좀 낡아도 돼도 진짜 살기 좋다. 네가 안 살아봐서 그래서 그런데 근데 고민이 딱 하나 있다. 뭔데? 집값이 안 오른다. 막 이렇게 그래서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10년 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살기는 이렇게 좋은데 안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기대를 하게 돼요. 앞으로 10년 아마 많이 오를걸. 조금만 더 버티면 굉장히 많이 오를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살아보니 살기가 좋고 안 올랐잖아. 그래서 뭐 저평가 다 같이 저평가 다른 데 오를 때 내가 안 올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크게 올걸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 이 굉장히 근거가 없고 잘못된 생각. 변화가 없으면 다 같이 변화가 없으면
가치가 변화가 없고 가격의 변화가 없어요. 선생님 사람의 몸으로 생각하죠. 우리도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을 하거나 뭔가 노력과 변화가 다 같이 변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계속 당뇨고 지금 고혈압을 계속. 그런데 그래도 그래서 나잖아. 나니까 난 좀 좋아져야 되잖아. 뭐 이런 생각은 정말 근거도 없고 듣는 사람이 말도 안 돼. 근데 왜 우리 주택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익숙 효과 때문에 있습니다. 심리적 효과.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늘 자기 동네에 자기 집에 오랫동안 살다 보면 나한테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매우 만족도가 높다니까요. 동의하세요? 이게 가장 자산 관리의 최대의 걸림돌이에요. 사실 이거 깨야 돼요. 그리고 안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오른다는 생각. 선생님 기자들도 기사를 보면 대표적 저평가 지역을 어떤 지역을 꼽고 있나요? 안 오른 지역을. 그럼 선생님 삼성전자나 요즘 태평양하 아모레퍼시픽처럼 주가가 쭉쭉 오른 것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고평가되고 앞으로 안 올라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선생님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럼 그동안 10년 동안 하나도 안 오른 삼성전자 말고 삼송전자가 있어요. 네. 같은 삼자에다가 전자가 붙었어요. 얘는 10년 동안 안 올랐어. 그럼 얘는 지금 같은 삼자 아니야? 그래서 근데다가 같은 전자 아니겠어? 근데 얘는 안 올랐네. 그럼 얘가 지금 오를 것이다. 이런 게 지금 근거가 있나요? 여쭤볼게요. 아무 근거가 없는. 예전에는 테마주라고 올랐다니까요. 왜? 우선 같은 삼자잖아. 그리고 전자잖아. 그러니까 올라. 근데 이거는 정말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올란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도체에서 혁신이 일어나서 쭉쭉 지금 뭐 150만 원이라도 삼성전자의 이익이 더 난다면 300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지. 또 3,000원짜리라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얘는 앞으로 10년 후에도 3,000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얘도 지금 2배 올랐으니까 2배로 가야 된다. 이 얼토당토 저 말 이해하시죠? 오늘 결론이 다 났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마워요. 제가 이거 모르는 이것 때문에 자기 주택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환상으로 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세입자도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 말은 맞아. 살기는 참 좋아해. 그래서 집을 어디서 산다고요? 전세 살았던 집에서 계속 산다니까. 그러니까 집값도 안 올랐고 지금까지 안 올랐으니까 이 사람들은 별로 이익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서 조금만 오르면 나는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생각도 매우 객관적인 생각도 아니고 근거 있는 생각도